미 합참 의장이 내일 또 에스퍼 국방장관이 모레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안보 전문가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지금 한 1조 원 정도 분담금 내고 있고요. 네. 50억 달러, 6조라는 말이 있어서 네. 확인되지는 않았고 설마 그렇게까지 불렀을까 했는데 맞나 봐요? 사실입니다. 네. 지난달이죠. 하와이에서 첫 네. 번째 회담 때 이미 미국은 5배 인상 요구안을 내놓은 네.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계속 확인이 들어갔습니다만 역시나 미국은 5배 인상해달라. 60억 네. 달러 가까이 됩니다. 분담금 추이를 좀 볼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받는 것보다 월세 받는 것보다 더 쉬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얘기해서 말 굉장히 있었죠. 논란이 네. 됐던 네. 적이 있었는데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09년도에 7,600억 정도 방위비가 있었는데 작년에 8.2% 인상해서 올해 1조 389억 원이 됐죠.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그의 5배에 해당하는 네. 돈 5조 8천억까지 막대기를 저렇게 잘라놓으니까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물론 우리가 저걸 다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방위비 분담금이 쭉 늘어왔다고 하지만 네. 주한미군 숫자는 계속 줄어왔어요. 네. 91년도에 최초 협상할 때 주한미군이 한 3만 7천 명 정도, 지금 2만 8,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안 있어요, 실제로는. 거의 10,000명이 줄었네요. 네. 거의 10,000명입니다. 네.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은 저 반대로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늘어온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담금을 주한 미군에 어떤 비용을 우리가 내는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지 저희가 좀 일단 그래픽 보면서 설명 드릴까요? 네. 예, 인건비는 이제 네.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무자들입니다. 뭐 청원 경찰 같은 경우 네. 경비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건 뭐 우리가 낸다고 치죠. 네. 아니 아니,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의 지급을 월급은 당연히 하는데, 미군이 줄 거고요. 네. 저거는 이제 한국인 고용인인데 최근에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안 올려준다고 대량 해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 인원도 약 3,000명에 달하면서 그렇게 많습니다. 예, 저기 뭐 노조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고용원 인건비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군사 건설비, 네. 뭐 여러 가지 시설 공사라든가. 내무반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지 자체를 네. 우리가 제공해 왔는데 사실 뭐 사드가 얼마 전에 배치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지 공사해야죠. 네. 주변 시설 다 대줘야죠. 이런 걸 군사 건설비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군수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주로 탄약과 장비에 어떤 그 소요되는 여러 군수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세 개 항목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더 큰 항목들도 있어요. 주한미군이 기지 오염시키고 반환했잖아요. 네. 그럼 환경 오염비가 지금 천문학적이에요. 거의 1조 원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거 한국 정부 부담입니다. 방비 분담금에서 빠졌어요.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죠. 또 전기세도 저기 상당히 감면되죠. 수도세 감면되죠. 이런 등등의 그 지급되는 비용이 많은데 네. 그건 아예 여기에 포함도 안 돼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만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고 네. 예, 나머지는 다 또 각 부처의 예산에 분산돼 있는 겁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군수 지원비 중에 방금 그래프 보니까 장비의 수리 정비, 네. 주한 미군의 어떤 예를 들어 육공 트럭이 있다. 그러면 그 정비 비용을 우리가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럭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네. 얼마 안 들겠습니다만은 헬리콥터. 네. 예, UH-60 헬리콥터 같은 경우 아니 미군하고 우리가 같이 쓰면 반반씩 내거나 우리가 일부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담이에요. 네. 예, 같이 낸다는 같이 뜻이에요, 낸다. 사실은. 네. 예, 분담을 한다는 뜻이지 전담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요구는 전담비로 바뀌는 거예요. 네. 저렇게 해주면 전담 플러스 알파까지 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주한미군은 줄었는데 분담금은 올라갔으니까 거의 전담하는 수준까지 네. 간 겁니다. 이게 좀 답답한 거는 저희가 직접 돈 주는 거 말고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뭐 평택 기지를 지어주는 어떤 그런 것도 예, 있는데 예. 평택 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뭐 신도시를 지어줬다라고 할 정도로 부지 면적도 넓고 네. 최신 시설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미군은 뭐라고 하는 건가요? 예, 한 470만 평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네. 현대화된 미군 기지를 져줬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94%의 비용, 그러니까 거의
10조 원을 우리 부담으로 해서 10조 원을요? 예. 네. 그런데 이 말이 주한미군 기지지 실제로 가족까지 같이 주거할 수 있는 네. 8만 6천 명 주거를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하나 지어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면은 영화관이 있죠, 상가 있죠, 레스토랑이 있죠, 병원이 있죠, 학교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 생활에 모든 걸다 필요한 할수 있군요. 가장 그것도 네. 크고 현대화된 어떤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가족, 군속들까지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500년 기지, 500년에 한 번 홍수가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기지를 줬으니까 이게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돼도 네. 시원찮을 판인데 이것도 분담금하고는 별도 이게 빠져 있는 거죠. 평택 미군 기지 토지 이용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는 무상 제공입니다. 무상 제공. 토지 시설 다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 우리 기지를 우리가 지어주고 공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황제 주둔이라고까지 했죠. 아니, 전 세계 이렇게 주둔 네. 요건이 좋은 데가 없죠. 아니, 이런 정도까지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군이 이야기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근거가 네.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 요구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현지의 발생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미군 본부비와 본토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런 거 말고 현지 발생 비용 네. 그걸 원 베이스 코스트라고 WBC라 그래요. 이걸 실사를 해서 이 정도 드니 그럼 이 정도 분담해 줄게. 원래는 이래야 되는 아니, 우리가 거거든요. 내줄 건 내줘야죠. 네. 단 한 번도 실사를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돈을 줬으면 여기 아까 네. 얘기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는 형식적 항목이고 이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산 결산이 안 돼요. 실제로 이 항목대로 썼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국이 지금 우리 이제 협상을 시작했는데 자 그것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이 돈도 좀 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소파 한미 행정 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지원비 외에 이제 분담금 영역을 초월하는 겁니다. 네. 유사시에 그 한국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비. 이거 주한미군 아닙니다. 괌이나 하와이나 네. 미 본토에 있는 거예요. 또 훈련 비용. 이렇게 되면은 왜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 한 번 뜨면은 한 60억 원 정도 든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시동 한 번 거는데 1억 달러입니다. 이런 천억이 비용, 들어요. 네, 네. 천원이에요. 시동 한 번 거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 이제 다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주한미군이 아닌 군대, 유사시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군대, 이 비용까지도 받아내겠다는 거죠. 아니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전개하는 미국의 작전 비용의 일부도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거는 부인했습니다.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네, 했습니다만 다행입니다.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B-50이라든지 말씀하신 스텔스기가 이제 전략 자산이라 해서 우리 오면 우리가 이제 기사도 쓰고 내보냅니다. 미군이 이런 걸 북한이 아주 싫어하죠. 네, 아주 무서워하죠. 근데 그게 한번 오는 데만 60억, 100억씩 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매달 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렇게 대규모 훈련이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 온다고 해도 100억씩 잡아도 1년이면 1,200억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1조에서 예. 60조를 달라고 하니까 6조. 6조를 달라고 하니까 예. 50억 달러? 예. 그럼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무슨 명목으로 달라고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1조 줄 때도 줘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금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많을 때는 예치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해서 그 네. 이자 비용만 해도 이자 수익만 해도 수백억인데 네. 이거 다 본국에 송금했어요. 본국에 다. 그러면데 이 5조 원 또는 6조 원에 달하는 돈을 네. 주한미군이 쓴다?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본국에 송금하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본국에서 거기서 저 전력 유지 비용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국이 부담해라 하면 당연히 주한미군이 써야 하는데 네. 그 돈이 남아서 본국으로 갈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국에 주둔하면서 돈을 벌어간다. 예. 이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군대 갖다 놓고 이게 순수하게 한국 방위만을 위한 군대도 아니에요. 유사시에 미국 본토 방어에도 주한미군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네. 중국이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거를 미국 본토에서 탐지하면 늦어요. 주한미군이 조기경보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7초면은 납니다. 발사한 미사일을 본국에 알려주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우리가 기여를 해주는 건데 순전히 이거는 주둔해 놓고
저 한국 안보를 우리가 다 네. 지켜주는 것처럼 또 한국이 물론 거저먹는 것처럼. 물론 우리 안보에도 중요하지만 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위치고 우리는 거기에 땅과 영공을 제공한다. 아니 동아시아 지역 안정 안보 같은 추상적 개념 말고 당장 미국 본토 방어. 네, 본토 방어에도 예, 당장 여기에도 네. 주한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네. 여기에 레이더 다 배치해놓고 네. 조기 경보를 해주니까. 다른 나라 방위비 분담 좀 볼까요? 네, 다른 나라는 미군이 주둔해 있는 다른 나라는 얼마나 내고 있나?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우리도 5년짜리로 해왔다가 지금 1년짜리로 바뀐 거잖아요. 네. 일본도 5년짜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21년 3월에 그 협상이 종료됩니다. 근데 매년 한 2조 원 정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랬네요. 방위비를 내고 네. 있는데요. 일본이 GDP가 우리 한 3배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한 2배 이상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해서 나토 같은 경우에도 GDP의 2%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4%로 한 2배 정도 증액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에도 5배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기 독일, 일본, 한국은 각자 자기네가 제일 많이 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생각이 다 달라요. 그건 계산법이 다르는데 일본이 왜 2조 원이 넘냐 하면은 일본 계산 방식은 뭐냐 하면 사유지에 미군 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항목이 큽니다. 액수가. 이게 방위비 분담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우리 경우에는 토지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란 말이죠. 이건 공유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산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식대로 따지자면은 일본은 간접 비용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넣은 것이고 우리는 그거 뺀 거니까 우리 분담 비율이 더 높다. 네. 그래서 총 주둔 비용의 약 80%가 한국이 현재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한국이 제일 높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네.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카투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있잖아요. 그런 그러면은 것도 간접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총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총 주둔 비용의 80%인데 말씀하신 대로 카투사 인력 지원도 있지만은 주한미군이 공무 중에 예컨대 훈련 중에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 보상비도 우리가 부담해 주는 네. 겁니다. 이건 법무부에서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17개 부처 중에 한 제가 알기로는 8개 부처에 이런 돈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게 합치면 5조 5천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많은 숫자입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합쳐서 누구도 통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많다고 해도 많지만은 사실은 그것까지 다 방위비 분담금에 산입을 해서 이것을 정산하는 게 정상이고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비용은 앞으로 환경오염 그 네. 치유복구비가 네.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겁니다. 네. 그거 미국은 안 내겠다는 거예요. 미군이 용산이나 이런 미군이 주둔했던 곳에 네, 지하수 용산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조사도 못했어요. 네. 부평 반환했는데 다이옥신 중급소 그 오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큰 땅덩어리를 아직까지 처리도 못하고 있고 네. 동두천에 2개 기지 그러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그 기회비용의 부담이 엄청난 거죠. 네. 진즉 개발했어야 되는데 손을 못 대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죠 이게. 자,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주한미군 없이 갈 수는 없고요. 설득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카드를 갖고 있고 특히 네. 뭐 당장에 내일만 해도 우리 자동차 수입 관세 같은 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협상해야 합니까? 자,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이제 다른 데로 불똥이 튀면 무역 분쟁, 우리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 문제 예를 말씀하신 들자면, 거, 네. 예, 그게 25% 세금을 때리겠다고 한번 또 네. 압박한 적이 있죠. 이런 문제,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네. 한일 관계 문제, 이런 문제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불가분의 어떤 모종의 관련이 있다면 우리로서는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미 행정협정에서 딱 부담하기로 돼 있는 협정의 근거가 있는 거 외를 부담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네. 법적 규정이 근거가 그렇다 이 없어요. 말씀이시죠? 없어요. 네. 그러면 새로운 협정 없이는 저 협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의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현행 협정으로는 불가능하니 그럼 미국이 새로운 협정을 제안해라.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돈 액수부터 먼저 말해버리니 네. 이게 지금 협상이 저는 꼬일 대로 꼬여갈 것이다. 근데 이게 풀기 어려울 알겠습니다. 것이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네. 또 네. 협상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고 또 처음에 네. 이렇게 큰 액수 부른 다음에 아주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네. 정말 협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진 미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미국은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동맹의 가치와 규범을 흔들고 들어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틸 만큼 버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한 일탈 행위까지도 우리가 용인을 하고 선례를 남겨버리면은 이건 두고두고 앞으로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인 암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최재성, 김영우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